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연휴를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는 꿀팁 궁금하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정주행하기 딱 좋은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밤을 새게 할지도 모를 다양한 매력의 OTT 작품들 공개하겠고요. 명절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멀다는 스타 부부들의 꿀 떨어지는 이야기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소름 끼치는 한마디 한마디. 차무식이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한 사내가 욕망, 그리고 애증, 의리, 배신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 인간이 보여주는 처절한 오욕칠정. 정희 팀장, 들으세요? 도와주러 왔어요. 지금껏 보지 못한 신선한 소재까지. 그야말로 정주행하기 딱 좋은 날이죠. 집콕족을 위한 OTT 추천 컨텐츠. 아는 만큼 2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을 뗄 수 없는 작품.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바로 더 글로리인데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인생을 걸어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처음에 대본을 읽고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 자체도 너무 막 되게 스펙타클하게 뒷내용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궁금해서 탄탄한 시나리오와 섬세한 화면 연출은 기본이고 멜로퀸 송혜교 씨의 기대 이상의 변신, 주 조연들의 개성 강한 연기력까지 매회 시청자들을 과몰입하게 만들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둑의 한 수 한 수처럼 영리하고 침착하고 촘촘하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사를 그렇게 끌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서서히 조여들어가요. 무엇보다 김은숙 작가 특유의 찰진 명대사가 복수극에 색다른 결을 부여하며 짜릿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신나.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어둠을 견디고 돌아온 주인공의 담담하지만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고요.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동훈이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훈이의 마음은 너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아. 난 용서하지 않아. 끝까지 복수할 거야. 복수를 다짐한 주인공을 위해 기꺼이 칼을 빼든 남자. 복수가 끝나면 후배의 세상도 폐허뿐일 거예요. 복수가 끝이 나면 후배의 세상도 폐허뿐일 거예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훈이에게 진심 어린 걱정과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복수의 끝이 어디인지 잘 알지만 동은이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난 일평생이 백야였거든. 늘 화냈다고. 그리고 복수의 시작을 이끈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죠. 난 일평생이 백야였거든. 그늘 한 점 없이 화냈다고. 그냥 연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연진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 잘 나타내는 대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투비 악녀인 그녀는 주인공과 나를 세워 대립할 때마다 서늘하고 악랄한 기운을 뽐내며 시청자들을 브라운관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 연진아. 그날부터 내 꿈은 오직 너였어. 주인공 동은이 영리하고 침착하며 촘촘하게 가해자들에게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을지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작품. 신명나는 칼춤처럼 서슬퍼런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글로리의 영광은 여러분이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글로리의 영광 놓치면 안 되겠죠.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최민식의 명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 에필로그처럼. 내 지금 찍고 있었다.
최민식에 의한, 최민식을 위한, 최민식의 작품 카지노인데요. 사무실 65년생이고 경북 영지 출신. 그럼 다 몰자. 파란만장한 과거를 딛고 부에 대한 욕망으로 도박 사업에 진출. 세무조사로 인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남자. 사업은 말이다. 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용으로 하는 거지. 필리핀을 주름잡는 카지노 대부가 됩니다. 우린 10년 만에 700억을 벌었어. 그리고 필리핀 정관계 인사들과 모두 친해졌지. 돈과 권력을 모두 손에 쥔 그는 두려울 게 없는데요. 살인 사건이다. 에? 하지만 어느 날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필리핀 최초 코리안 데스크인 오승훈 형사와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누가 현행범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도 된다 그랬습니까? 오랜 기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그의 공든탑을 오승훈 형사가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릴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 알겠지? 네가 나한테 안 되는 이유. 카지노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목숨을 건 최후의 배팅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전설의 최민식 씨가 전설을 연기하는 스토리. 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민식 아리라고 배우들의 이 선배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신조어가 생겼던데요.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선배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최민식 씨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복합 장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 변주를 보여줬죠. 카지노는 그의 연기를 리모컨 하나로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제가 찍었던 작품 중에 이렇게 치열하게 찍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배우인 손석구 씨와의 호흡은 물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니까 저런 연기가 나오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앙상블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사실 기대되는 바이고 아마 정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전설의 최민식 씨 출연 소식에 명품 배우들이 역할과 비중을 따지지 않고 흔쾌히 출연을 승낙했다고 하죠. 이들의 흐트러짐 없는 연기 앙상블 역시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어떤 다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드라마의 장점이지 않을까. 또 제가 나오잖아요. 재밌겠죠. 믿고 보는 최민식, 홀린 듯 빠져버리는 손석구. 전설과 대세의 환상 조합을 기대한다면 주저없이 카지노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전설, 강수연 씨로부터 시작된 스토리. 강수연 선배가 이 윤서연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나서 그때부터 되게 그 이 정의라는 영화를 되게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2194년 해수면의 상승과 차원의 고갈로 우주에 세워진 쉘터에서의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지구는 폐허가 되고 우주공간 쉘터 역시 전쟁이 발발한 상황. 엄마가 영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야. 전설의 용병 윤정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식물인간이 되고 딸 서연은 엄마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뇌를 복제, 전투 로봇을 개발하는데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의라고 칭할 계획입니다. 몸에 감각이 없어. 하지만 서연은 엄마를 닮은 로봇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자유롭게 살아요. 영화 정의는 SF 장르에 속하지만 액션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전투 로봇 정의와 이를 개발한 연구소 팀장 서연의 감정을 따라가는 한국형 감성 S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의를 선택하신 이유 여쭐게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 정의는 장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희소성이 있는 작품이고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장르의 특별함만으로도 충분히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영화 정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고 강수연 씨의 유작이라는 점.
엄마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투 로봇을 개발한 크로노이드의 연구소 팀장 윤서연으로 분했습니다. 선배님 처음 뵙는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너무 정도 많으시고 누구보다 진지하셨고 또 현장에서 열정적이셨고 그리고 현장 밖에서도 늘 저희들 많이 챙겨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편 영화 주리 이후 10년 공백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전설다운 연기력을 그대로 선보였죠. 유경수 씨. 네. 굉장히 보시면서 미래 세계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생소하실 수 있는 지점들이 비주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혹시 또 연기 생활하면서 저는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재를. 그리고 강수현 선배님과 연기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세기 미래에 펼쳐지는 뇌복제 실험이라는 신선한 소재.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한국형 SF 영화 정의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장르, 풍성한 재미.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지금부터 리모컨 손에 꼭 쥐고 정주행 시작하길 바랍니다. 제가 와이프가 되게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와이프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현명한 아내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편 덕분에 이들에게 명절 스트레스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일단 옮기는 그렇게 행동파 아빠인 것 같아요. 시험에 결혼 생활 과목이 있다면 1:1 쪽집게 과외라도 받고 싶은 이들. 결혼해간 여자로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같이 좀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고민 중인 싱글들과 갈등을 풀고 싶은 부부들은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두 부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먼저 10년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죠. 소희현, 인교진 부부. 각각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같은 소속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 근데 처음 봤을 때 되게 거울 같은 느낌이었거든. 나를 되게 닮은 사람 같은 느낌. 맞아. 왠지 이 사람 마음을 알 것 같고 이 사람도 그렇게 감정을 느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후 쭉 친한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냈던 두 사람은 결혼 정년기가 되자마자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 2014년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는데요. 사귀지도 않았고 소개팅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회사에 오빠 동생으로 인사하고 만났는데 정말 어린 나이 18, 19이었는데 왠지 나중에 우리가 짝이 없이 이렇게 쭉 지낸다면 나 저 오빠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아. 결혼 후에도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공통의 취미인 골프를 즐기는 등 늘 단짝처럼 붙어다닌 두 사람. 물론 야식을 먹을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뭐 이런 거지. 연애할 때는 오밤중에 오빠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사다 주거나 뭐 이랬는데 이 밤중에 무슨 떡볶이를 먹니? 그러니까 배가 나오지 뭐 이렇게. 밤에 같이 떡볶이 먹어주다가 역류성 식도염 걸린 사람이야 내가. 매운 거 같이 못 먹는데 먹다가 내가 여기가 그걸로 저희 조절 밸브가 약간 헐거워졌대야 여기가. 그래서 역류하는 거래. 아유 참. 신혼 초 아픈 속을 감추면서까지 입맛을 맞춰봤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해온 두 사람. 허나 이 인꼬 부부도 부부싸움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2년 만에 싸운 거야. 감정 상하게 제대로. 원래 그렇게 확 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싸워도 그냥 왜 그래 진짜? 됐어 밥이나 먹자. 그러고서 둘이 이제 그 정도로 푸는 게 5분 10분? 네, 하루 반을 갔으니까 인천공항도 한 바퀴 돌고 오고 운전하고 가면서 별의별 생각 다. 뭐가 잘못된 걸까? 핸드폰은 계속 뭐 울리지도 않는데 계속 아이씨 하면서 그리고 슬쩍 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불 켜져 있네. 이게 너무 시원시이야. 처음으로 크게 싸우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던 그날. 얼마 안 가 인교진 씨는 그 싸움이 칼로 물베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천공항은
진짜 빡 열이 빡 뻗쳐가지고 막 싸우다가 막 스파크가 빠바박 튀고 인천공항 난 마음 달래러 간 거야. 처음에 30km 정도는 가면서 아 나 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갔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띠릭 하고 5,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뭐 그 있잖아 거기 톨게이트 거기 지나갈 때 아씨 왜 이렇게 비싸 하다가 근데 내가 왜 여길 왔지? 나는 아직도 그날 왜 싸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싸움의 원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막 크게 소리쳤던 거 기억이 나. 싸울 때 잘못 싸우면 크게 그게 상처가 남는 거야. 그냥 그 감정인 거야. 그래. 반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금세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법. 허나 부부싸움에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이라 하면 최소한 끝까지 가는 막말은 하지 말자. 화해하고 나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싸워도 절대 부모님. 서로의 집에는 모르게 하기. 싸운 중간에 전화가 와도 밝게 받기. 네! 나 되게 잘하는 그런 거. 저번에 부부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 정답은 결국 하나였다고 하는군요. 나는 요새 그냥 싸우는 시간이 되게 아깝더라. 너무 소모적이야. 별로 화 안 났는데 화난 척하고 있어야 되고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지금 하는 일 잘하면서 우리 이쁜 또 두 딸들은 또 어떻게 케어를 하면서 잘 키울 것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데 내가 미안해. 왜 싸움 리뷰를 하고 그러세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주의가 짙어지는 요즘 두 사람은 무작정 결혼을 권하기보단 결혼의 소소한 장점을 들려줬는데요. 나의 전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는 훌륭한 좋은 점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랑 서로 취미도 공유를 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 이 여자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막 알게 되지. 그로 인해서 아 나도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될 수 있구나. 끝으로 신혼부부들에게는 잘 사는 비법까지 들려줬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별거는 없어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거지 뭐. 내 몸처럼. 이 몸은 내 몸처럼. 그럼. 지금까지 소희현 인교진 부부가 영화 같은 결혼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이번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봐야겠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찐 부부 이천수, 심하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각각 선수 시절, 모델 시절의 지인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 이후 연애 중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동거 4년 만인 2016년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선수 생활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한 이천수 씨. 하지만 그의 옆엔 아내와 딸이 있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는데요. 제가 와이프가 되게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와이프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 번씩 장난은 쳤어요. 오빠가 이제 야 자기야 나이가 있어갖고 옛날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운동 그만할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가 주은이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빠 주은이가 지금 이제 2살 뭐 막 됐는데 주은이는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제가 6개월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6개월 고민을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이제 한 집에 사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남편의 고민을 현명한 아내 심하은 씨가 몰랐을 리 없겠죠. 어쩌면 남편만큼이나 더 오래, 더 깊이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와이프가 그전하고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알았어 오빠 이러더라고요. 왜 알았어 오빠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빠가 축구를 오래 했고 축구에 대해서는 오빠가 전문가니까 오빠가 더 잘 판단하겠지. 왜냐면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이 생각이 엄청 나거든요. 특히 엄마는,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는 가장이 이제 직업이 바뀐다라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거를 잘 판단해 줬고 또 응원을 해주는 게 저는 항상 고맙고 그거를 항상 응원해 주는 와이프한테 너무 항상 고맙죠. 그렇게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방송 활동을 시작한 이천수 씨.
모델 출신인 아내와 끼 많은 딸 주은 양에게도 방송 활동을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은이랑 와이프 콜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와이프는 아직 좀 대중 앞에 나서는 게 항상 제 뒤에 있던 사람이라 대중 앞에 나서는 게 좀 약간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많이 지금 제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내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2에 온 가족이 출연해 가족의 리얼한 일상을 공개한 이천수 씨. 그러나 평소 육아 살림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좀 뭐 욕도 좀 많이 먹었고 처음에는 근데 좀 많이 배우고 있고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운동을 해서 뭔가 가정에 좀 더 잘 못했던 것 같은데, 특히 주은이한테 좀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주은이 또 제 첫째 딸이 아빠의 길을 죽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좀 설명해서 얘기해 주어서 또 아빠가 좀 그걸 잘 알아듣고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와이프 하은이도 뭔가 좀 남편을 좀 많이 좀 내조해 주고 이해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제 스스로 좀 많이 더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진정한 살림남으로 진화하기 위해 쌍둥이를 돌보던 중 코피까지 쏟았던 이천수 씨. 그 험난했던 과정을 모두 지나고 이제는 육아의 달인이 됐다는데요. 육아 달인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는데, 기저귀 갈고 여러 가지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게 좀 많이 변한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좋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변한 모습 때문에 좀 달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아내 심하은 씨는 그런 남편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간의 섭섭했던 마음이 고마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군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일단 옮기는 그렇게 행동파 아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선수 시절 그라운드를 누빌 때처럼 어디든 달려갈 것만 같은 이 남자. 제 옆에 있는 제 와이프도 정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정말 좋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K장녀 저희 주은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막 쑥쑥 자라고 있는 저희 태강이 주율이도 좀 많이 저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운동할 때 그 마인드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이천수 씨의 행복한 결혼은 연애, 결혼, 더 나아가 인생의 행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죠. 그럼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2, 3년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요? 결혼 후 더 깊어진 사랑에 뜨거운 우정, 의리까지 더해졌다는 이들 부부.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생활 이어가길 바랍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이번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아서 조금 아쉬웠던 설 연휴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연예가 정보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